마케팅 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탐방 기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들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모멘텀이 올해 좀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로 나오지 않은 기업들을 가장 좀 선호하면서 보고서로 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 기업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어떤 네. 기업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해 보고서가 이제 3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트루윈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트루인 하면은 이제 뭐 자동차에 적용되는 여러 센서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회사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4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뭐 열 영상 적외선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자기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센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원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뭐 향후에 이제 부각을 받을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IR 센서, 뭐 IPS 센서 그리고 EPS 센서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량의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동사가 만든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외선 열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생체나 각종 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전장용 부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뭔가 열 영상이라고 하면은 방산에 사용되는 추적 미사일이나 야간 투시경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방산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IPS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압력을 이제 환산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좀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EPS 센서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용 센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동사가 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센서가 다양한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IR 센서, IPS 센서, EPS 센서 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센서들인데 그렇다면 트루윈의 매출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각 센서별 매출 비중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아까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센서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합치면은 약 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뭐 공조 장치나 적외선 그리고 기타 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센서들에 대한 매출이 지금 좀 저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영업 실적에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190억 원에 영업 손실 12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사가 이 본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 외에 다른 모멘텀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트루윈 같은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과 한화 인텔리전스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화 시스템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 속에서 어떤 성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여의도에 저녁에 이제 NDR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왔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50에서 70여 분이 많이 참석을 할 만큼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하나 인텔리전스고요. 그게 2011년 11월에 각각의 이제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약 51% 그리고 트루윈이 약 49%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합작 법인인 만큼 하나 시스템이 자본을 투자하고 UAM이나 방산, 자율주행차 같은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사는 이런 IR 센서 같은 센서의 원천 기술을 하나 시스템에 이제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호 협력 간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는 올해 말까지 저가형 비냉각 방식 적외선 센서 개발을 마무리해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민간용 뭐 중해상도, 차량 방산용 고해상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약간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는 이런 개발한 것들을 좀 판매를 하는 본격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방산 쪽으로도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래도 뭐 시장이 너무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37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가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뭐 6,800%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가 210억 원인데 그거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건데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방산 열풍에 힘입어서 수출과 양산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난해 집중 투자한 대규모 신사업들이 좀 구축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적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 시스템과 동사가 하나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한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동사에 좀 큰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인텔리전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에는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 쪽 모멘텀 말고도 자회사 NM테크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NDR의 주요 사안은 사실 이 NM테크에 대한 회사 소개도 있었고 실제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직접 NDR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동사가 올해 9월 달에 100억 원 규모의 상한전환 우선주 RCPS를 통해서 NM테크 지분의 50.55%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실리콘 응급제 제조업체인데요. 요즘에 뭐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흑연의 실리콘을 배합해서 만드는 방식을 뜻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고체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응급제를 제조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열 합성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체로 하는 게 아니라 액체로 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쟁업체 대비 30% 이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많이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고객사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소재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회사의 모멘텀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루윈의 향후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루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 오늘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방산 같은 경우나 2차 전지 응급제 이제 소재나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변동폭이 최근에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소화 과정과 그간 길었었던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뭔가 실적보다는 모멘텀 이쪽에 좀 기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도 변동성도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트루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